네, 오늘의 세 번째 소식은 4위 6위입니다. 김건희 여사 이슈가 이 여당 계파 싸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처분을 두고 친윤계와 친한계가 격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당내 갈등의 시초가 된 한동훈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여사님께서는 사과할 의사가 없으셨습니다. 사과할 의사가 있으시면 저한테 허락받으실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세 분은 뭐 하셨어요? 저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다면 행동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 당에서도 생각들이 많을 겁니다. 국민들이 보시는 시각도 다양할 것이고. 당초 대선 과정에서 이미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 아닙니까?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그걸 지키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 연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재보선을 앞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뭔가 민심 악화를 차단하기 위해서 어제 들어보니까 패널분들도 정치적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박상수 대변인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발언들이 나온 현장이 그 현장 최고위를 하고 재보선 현장에서 그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거 기간에는 선거 운동의 과정에서 이렇게 나오는 말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들을 조금 감안을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강화도 현장 최고위와 어제 말을 하는 저 현장에는 화면 왼쪽에 제가 서 있었는데 제 어깨만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작진이 편집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 어깨만 딱 나왔던데, 근데 어쨌든 간에 현장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이 내용을 들었는데 확실하게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잘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바로 현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만 기자 질문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기소가 된다면 이런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는 질문이 나왔고, 이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답을 한 것은 그것은 신지호 부총장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엔 적절치 않고요라고 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어진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어제 쭉 방송들을 모니터링했는데 그 앞부분 이야기는 거의 나오질 않고 뒷부분에 국민의 납득할 결과 이것만 이렇게 잘려서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기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전체 제가 뒤에서 딱 들었기 때문에 전체 말씀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금정에서는 좀 많이 어렵다, 어렵다까지는 아니고 쫓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은 우리 당과 정부에 실망하는 그러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당이 지금 정부가 정책적인 면에서 그렇게 잘못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러한 지금 명태균이라던가 김대남이라던가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실망하는 유권자들이 있는데, 그 유권자들이 민주당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선거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은 상황이니까 한동훈 대표께서 유권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당이 내가 할 말을 하고 할 테니 우리 당을 한 번만 더 믿어주고 기회를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막 이렇게 과대한 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친한계와 친윤계 해석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 이거 자체가 사실상 기소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해석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서정욱 변호사님,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불기소 만약에 처분이 나온다면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권 내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동의가 안 되는 게요. 검찰은 법리하고요, 그다음에 증거하고 팩트만 가지고 판단하면 되죠. 여론이 안 좋다고, 여론이 기소 의견이 높다고 기소하면요, 이게 검찰입니까? 검찰은 수사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저는요, 제가 판결문 352ペ, 근데 거짓말 못하고 오늘처럼 세 번째 봅니다. 세 번째 보셨습니까? 350 몇 쪽이에요.
이걸 읽고도 기소해야 된다면 그건 저는 법조인으로 안 봅니다. 법조인으로. 왜냐하면 보시면 그 우리 자꾸 전주 뭐 손모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분은요 75억 대출 받아가 계속 사고 팔 때 소통을 연락을 해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김모 씨 주파한테 협박을 해요. 이거하고요 김건희 여사하고는 전혀 경우가 틀리고 김건희 여사가 사고 팔 때 그런 게 주포들하고 연락한 게 전혀 없어요.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 완전히 다르고 그다음에 옛날에 문재인 정권 때 이성윤 검사장이 수사할 때 하고 새로운 증거가 놓은 게 없어요. 다만 이게 법리적으로 손모 씨가 방조가 됐다는 거, 이 법리 판단 하나 달라질지 새로운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은 그냥 여론을 보는 게 아니고 증거를 봐야죠. 따라서 이게 저는 무혐의하는 게 맞는데 한동훈 대표의 저 발언 국민이 납득하라는 말은 이게 여론이 높으니까 거의 기소를 느끼지 않아요.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그리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 3년 하면서 이게 계속 발언이 바뀌거든요. 그건 한번 되돌아보세요. 조금 전에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봤다 이러시면서 이 조항이 있는데도 이렇게 만약에 주장을 한다면 법조인이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해 저는 주셨는데 그래 생각납니다. 이런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검찰의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저는 법조인으로서 저도 법조인으로서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수사 검찰과 검찰 측이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계속 법무부 장관 이야기들을 지금 좀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무엇 때문에 우리 당이 그때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습니까? 바로 박범계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하고 수사에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비판을 했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수사에 개입하는 그러한 것을 지금 요구하는 건지 저는 그걸 되묻고 싶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그 부분을 계속 비판을 해왔거든요. 과거 윤석열 대통령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계실 때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어땠습니까? 검찰이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에 대해서 기소 불기소 여부를 개입하고 수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당의 역사를 잇고 있다. 그러면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했던 것도 그럼 다 올바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당정이 같이 힘을 합쳐서 선거운동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이 시점에 왜 이런 내부 분란이라면 분란일 수 있는 거를 굳이 확대 해석해 가면서 굳이 하루 종일 뉴스를 지금 그렇게 만들고 온갖 SNS 글을 쓰면서 이러고 있는지 저는 그게 참 갑갑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박상수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게 조금 더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재보궐선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 측면이 좀 있다라는 이런 분석을 좀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소위 친한계에서도 친윤계처럼 김 여사는 크게 뭐 죄가 없는데 불기소 처분해도 되는데 정치 이 큰 이슈인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냥 메시지만 발신한 것이다 이런 거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판단은 검찰이 독립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 검찰이 독립적으로 하는 거죠.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그러한 판단을 해도 될 정도의 독립성과 그 정도의 공정성을 이 대한민국의 검찰은 갖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검찰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대해서 흔들고 그 점에 대해서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부분은 검찰이 그에 대해서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제 타 방송에서도 이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 뭐냐면 그 수사 절차라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최종적인 판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 절차라는 과정에 있어서는 다소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느낄 정도는 해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충분히 숙고하고 충분히 그에 대해서 특혜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수사가 이뤄진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상설특검까지 이야기하면서 밀고 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저 무조건 이거 법리적으로 잘 따지면 불기소 사유가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무슨 설득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장현주 변호사님도 이제 법조인이니까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친한계, 친윤계 뭐 해석의 영역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 부분은 뭐 서로 간에 정치적인 주도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금 당 내에서 친한계와 친윤계가 계파 갈등을 벌인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인정하시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은 한동훈 대표가 약간은 고립이 됐다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 독대도 거부당하고 뭐 만찬도 패신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도 이탈표 4표가 나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김대남 씨, 뭐 명태균 씨가 연일 논란이 되면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다소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고립되어 있고 또는 당을 장악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결국 이 명태균 씨라든지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좀 지렛대 삼아서 좀 당정 간의 주도권을 본인에게 가져오겠다 이런 좀 계산이 깔려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어느 정도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평가도 듭니다. 현재 친한계에선 김건희 여사 이 기소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저도 이제 검찰 조사 들어갔어도 가끔 이제 고발인 조사 이렇게도 받으러 가면 저도 그런 요구를 해요. 아니 니들이 그렇게 헷갈리면 좀 기소를 해달라. 그리고 한번 재판부의 판결도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들을 감히 했던 적이 나는데 저는 지금이 그런 시점이지 않나. 계속 새로운 양상들,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 번쯤은 검찰도 한번 재판부의 판단을 맡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소를 해라. 뭐 일각에서는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좀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기소해서 재판부에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 죄가 없다면 진짜 뭐 죄가 무죄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털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정치적으로 더 해법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요, 검찰이 기소를 할 때 나중에 유죄가 될 때도 있고 무죄가 나올 때도 있죠. 근데 기소할 때는요, 유죄라고 확신이 쓸 때 기소하는 겁니다. 검찰이 그냥 유죄인지 무죄인지 한번 시험 삼아 법원에 판단 한번 받아보다 이런 기관이 아닙니다. 검찰이라는 최고 수사기관은 유죄에 확신이 있을 때 그때 기소하는 거예요. 물론 법원하고 견해 차이로 무죄가 나올 수도 있지만 따라서 저는 김경률 회계사는 아마 이게 검찰의 성격이나 법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 측의 주장도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우리 기소 안 하고 무혐의하면 여론이 진짜 악화되고 저 야당의 특검 공세를 우리가 막을 힘이 없으니까 기소하자 이런 뉘앙스로 듣게요.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입장 바꿔라고 생각해보고 이게 아무 죄도 없는데 그냥 야당이 막 무차별로 특검 공세하는데 그게 무서우니까 우리 기소합시다. 이게 뭡니까? 그 108명이 똘똘 뭉치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상설 특검도 이게 뭐고 막아낼 수 있어요? 단합이 중요합니다. 단합만 하면 저는 충분히 야당의 말도 안 되는 공세를 막아낼 수 있다 봅니다. 네. 사실 상설특검 얘기를 민주당이 꺼내기 전까지는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근데 상설특검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법률가라면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면이 있어요. 이게 운영규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운영규칙은 본회의에서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거부권 행사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내용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건다고 하더라도 운영규칙 자체가 효력이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거든요. 네. 이런 지점에서 법리적으로 상당한 리스크를 대통령께 부담시키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당은 얘기를 해줄 수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 있어서 검찰의 판단을 우리가 겸허하게 기다리기는 하되 너무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어찌 보면 우리 당에서 이러한 개인적인 목소리가 이렇게 어찌 보면 좀 튀는 것 같은 파열음이 나오는 것도 특검이 필요 없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공격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원내외 인사들을 만나면서 본격적인 이 세력화에 나섰다는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 부결이 됐죠. 그때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친한계 20여 명이 참석하는 만찬을 했습니다. 박선민 최고위원님, 이런 상황, 친윤계와 친한계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음 특검법이 만약에 발의가 된다. 4표의 이탈표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8표보다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정도로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쇠과시를 한 거 아닙니까? 쇠과시를 했고 그리고 사실 저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는 뭐 물론 일부는 나는 뭐 한동훈계까지는 아니고 그냥 방향성에 공감하는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저 정도의 의원들이 모여서 어떤 공감대를 이뤘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용산에는 굉장히 위협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한동훈 대표가 이미 너무나 명시적으로 저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이대로 가면 막아줄 수 없다. 더 이상 김건희 여사 쉴드를 같이 쳐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아주 대놓고 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사실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에 했던 이야기의 톤과 지금의 톤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사실상 검찰이 기소를 종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납득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라는 게 제가 봤을 땐 단순히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받아보자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는 데에는 분명히 다음 특검이 돌아왔을 때 그 재표결을 공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 태세가 느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박상수 대변인께 기회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야권에선 저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 여권에서는 다음에 특검법이 다시 한번 발의가 된다면 통과될 확률이 90% 넘는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의 기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떤 특검이 됐던 김 여사 특검이 아니 특검을 민주당이 다 추천하는 이 특검을 반대하는 겁니다. 특검을. 그리고 이번 표결에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그 소위 말하는 친한계로 분류된 분 중에서 이에 대해서 반란표를 던진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최상병 특검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공정한 형태의 특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에 대해서 찬성할 일은 없다. 이번에 최상병 특검과 이 김 여사 특검이 표 구성이 같아요. 같고 그 찬성은 2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최상병 특검 때 원래 예전 표결 때도 2표 정도는 친윤계도 친한계도 아니라는 의원들 중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될 것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건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